고려가요의 한 작품인 청산별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도 우리가 조금 체크해야 되는 건 이 작품이 고려가요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 고려가요에서 우리가 포인트는 구전이 되던 작품이 추후에 고려시대가 지나고 조선시대 때 기록이 되었다가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이 고려가요가 구전이 되던 시기에 연의 순서가 변화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연의 순서가 변하다 보니까 이 작품의 구조가 기존의 4+4에서 5+3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이 5+3으로 나왔던 녀석을 4+4로 나눠서 2단으로 청산노래와 바다노래로 바꿔주는 것이 이제 보편적인 견해고, 이런 것들을 문제로서 출제가 될 텐데,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될 텐데, 이런 것들을 이제 핵심적인 내용으로 잡아가면서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1년부터입니다. 사러리 랐다. 지금 딱 봤을 때 지금 앞선 강의 두 강의를 들었으면 쉽게 찾을 수가 있겠죠. 세 글자와 세 글자, 그리고 두 글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332조의 음수율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덩어리가 하나, 둘, 세 덩어리, 이렇게 사문고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시리와 유사하게 지금 보시면 사러리라고 하는 게 잘려 있죠. 그렇다면 여기에 랐다를 집어넣어주면 뭐가 된다? A, B, A 구조가 된다. 사러리, 랐다. 청산의 사러리, 랐다라고 하는 A, B, A 구조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가실이랑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렇다면 가실이 청산별곡 이렇게 나왔을 때 표현상의 특징 문제는 쉽게 해결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본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청산의 사러리 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 사러리 랐다라고 하는 녀석은 해석이 크게 이제 세 가지지만 중요한 건 두 가지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살고 싶다. 그리고 두 번째, 살겠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두 녀석 모두 다 이제 소망이나 의지를 표방한 것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고, 그렇다면 이 청산에 살겠다, 살고 싶다 라는 얘기가 되니까 자연친화냐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친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왜냐? 이 작품이 고려시대 때 만들어진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려시대 때의 특징을 한번 살펴본다면 화자가 크게 세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고려시대 때 수차를 받던 백성, 그리고 두 번째로 고려시대 때 나타나는 지식인, 무신정권으로 인해서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없던 지식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인, 사랑에 실패한 여인, 이렇게 세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그렇다면 백성이나 지식인, 여인, 이 세 사람 다 현실에서 도피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돼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 청산이라고 하는 건 도피처, 그리고 이상향 정도의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 자연에서 욕심 없이 살 거야 라고 하는 작품하고 연관지어서 이제 문제를 낼 수가 있는데, 그거는 적절하지 못한 선지다 라고 골라내실 수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 넘어가서 머리랑 달래랑 먹고 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머리 달래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그 소재들입니다. 현대어로 바꾸면 머루, 그리고 달래라고 하는 것은 달래입니다. 그러면 이 머루와 달래라고 하는 녀석은 고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쉽게 그 소재의 의미가 가진 상징성을 파악하는 방법은 비싼 거냐, 싼 거냐, 요거 정도로 이제 욕심이 가미된 것, 그리고 무욕을 상징하는 것,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머루달래 같은 경우에는 키워서 비싼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산에 들어가서 채집을 하는 소재죠. 그렇기 때문에 이 머루달래는 둘 다 소박한 음식이다. 요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딱 봤을 때 나는 청산에 살 건데
소박한 음식을 먹으면서 청산에 살 것이다. 자, 그래서 여기서 도피처 이상향으로 가고 싶은데 이 청산과 그럼 반대되는 소재는 바로 속세가 되겠죠.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공간이겠지.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1년을 마무리 짓고요. 2년으로 넘어가면 울어라 울어라 새여라고 해요. 그러면 이 새에다가 분명히 학교 선생님이 별표 쳐라 이렇게 설명을 하실 텐데, 자, 이 새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바로 이 새는 객관적 상관물 중에 감정이 동일한 녀석, 즉 다른 말로 하면 감정이 이입된 소재다라고 설명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 감정이입까지 가려면 여기 어디까지 읽어주셔야 되느냐? 널나와 씨름한 나도까지 가주셔야 돼요. 나도까지. 그러니까 이 화자와 동일한 감정, 나도 그래 라고 하는 동일한 감정이라는 걸 여러분이 파악을 해주셔야 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문제는 그럼 어떻게 나올 것이냐? 쉽게 예상이 가능하죠. 여기다 딱 기억을 쳐놓고 얘처럼 객관적 상관물 중에 동일인 걸 찾아봐, 감정이입인 걸 찾아봐 라는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뭘 하고 넘어갈 거냐? 이 객관적 상관물을 정리하고 들어갈 거예요. 자, 이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는 거는 이름을 보시면 객관적이다. 그러니까 화자와 관련이 없어요. 혹은 시적 대상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서로 관련이 있대요. 이게 역설법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렵지 않게 설명하자면 객관적인 이 작품 밖의 사물이 화자의 감정을 부각시킨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뭘로 예를 들 거냐? 대표적인 객관적 상관물 중 대비로 조금 예를 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대비라고 하는 건 이름에서 나오듯이 화자와 감정이 정반대인 사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작품 그냥 얘기를 하자면 뭐 황조가 이런 작품이 나올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황조가로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가 왔어요. 그럼 크리스마스 이브에 혼자서 집에서 컴퓨터 하면서 경험치 이벤트 와우 레벨업 해야지 하고 있으면은 그 모습을 뒤에서 찍으면 전혀 외로워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커플 이렇게 막 붙어 있는 이태원으로 여러분들을 보내면 어떻게 되죠? 그 모습을 사진으로 찍으면 굉장히 외로워 보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타난 이 커플들, 주위에 있는 이 커플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외로움이 부각이 돼요. 그럼 이 사람은 외롭고, 이 사람은 뭐 외롭지 않고 충만하겠죠. 감정이 너무 사랑하고 행복하고. 그런데 여러분들만 외롭다. 그러니까 이 커플들이 여러분들한테 아무것도 영향을 끼치지 않았지만 단지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의 외로움이 엄청나게 부각이 됨으로써 이것이 객관적 상관물이고 감정은 정반대의 감정을 가지고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게 객관적 상관물인데, 그러면 이것과 유사하게 객관적 상관물의 역할을 하지만 동일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바로 감정이입의 뜻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거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구분하느냐? 감정이 동일한 걸 찾아주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감정이 나타난다. 그런데 동일한 감정이다 라고 하면은 이거 감정이입이구나 라고 조금 이제 의심을 해가면서 화자와 관련성이 있는지를 한번 봐주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면 이제 주요 작품들을 이제 볼 때마다 매번 고민을 해야 되니까 아예 메인 작품들에 대한 감정이 소재를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가장 먼저 규원가라는 작품을 보면은, 규원가에는 이제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녀석도 있지만 실솔이라고 하는 귀뚜라미를 뜻하는 소재가 객관적 상관물 중 동일이 될 것이고요. 자, 현대시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뭐가 있느냐? 현대시는 백석의 여승이라는 작품에서 산꿩이라고 하는 소재가 똑같이 이 감정이 동일한
감정이입 소재가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자면 상춘곡이라고 하는 작품에도 나타나요. 어떤 작품? 어떤 소재? 새. 그래서 여기서 이 상춘곡이라고 하는 녀석이 나오면 어떤 식으로 문제가 또 나올 수가 있느냐? 이 상춘곡이라는 작품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내가 너무나도 봄이 아름다워서 흥에 겨워. 그런데 저 새를 보니 너도 너무 좋아서 교태를 부리고 있구나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새지만 그리고 똑같은 감정이입이지만 이 새는 울고 있으면서 슬픔의 감정을 이입시켰고 여기서는 흥에 겨운 취흥의 감정을 이입시켰다 라고 하는 디테일한 것까지 물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해서 읽어나가셔야 하고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자면 선생님이 여기다가 도라고 하는 거에다가 포인트를 줬죠. 여기서도 너도 흥에 겨워서 교태구나 라고 하니까 어떻게 찾는지 알겠죠? 동일한 감정인 것을 나타내고 있으면 물론 이제 교원가의 실술 같은 경우에는 우는구나 라고 하는 거 가지고 이제 그 동일한 감정이라는 걸 파악하지만 너도 야 너도 나도 이러면서 나타나는 것도 감정이입이다 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서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 건 얘가 지금 이 상향에 왔지만 지금 새를 보면서 울어라 울어라 새여 자고 일어나 울어라 새여 널 나와 여기서 나와 같은 경우에는 너처럼 이라고 얘기를 하고 혹은 이제 비교부사격 조사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너보다 라고 하기도 해요. 어찌됐든 이 부분은 이제 중요한 내용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진 않으니까 자, 내가 더 많이 슬퍼 뭐 이런 식으로 너처럼 슬퍼 크게 상관없죠. 그래서 뒤에 부분이 중요한데요. 시름이 한 시름이라고 하는 건 마음속 고통, 응어리가 한이라고 하는 건 크다라는 뜻이죠. 지금 여러분들 이거를 하다, 두의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한은 크다예요. 하다. 그러면 두의 의미는 뭔가요? 두의 의미는 아래아를 쓰겠죠. 그래서 요거 꼭 알아두시고 시름이 큰 혹은 시름이 많은 나 또한 자고 일어나 우는구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해서 1, 2연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자 지금 안 하고 넘어간 녀석이 있죠. 얄리얄리 얄라셩 얄라리 얄라 이거는 감을 잡으셨겠지만 의미가 없어요. 후렴구입니다. 그래서 이 후렴구 같은 경우에는 연마다 붙어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연을 구분해준다. 이런 식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반복을 통해서 운율을 형성해준다. 물론 반복을 통해서 강조도 해줄 수 있겠지만 내용이 없는데 강조가 되진 않죠. 선생님이 여기서 막 소리를 반복적으로 지른다고 해서 내용이 없으니까 강조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반복을 통해서 운율을 형성한다 또 있고 또 하나 더 지금 보시면은 리을이 굉장히 많아요. 얄리 얄리 얄라 셩 그리고 또 받침 이응이 있죠. 그래서 요런 것들 울림소리 혹은 울림소리가 아니라 유음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유음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유음을 통해 유음의 반복을 통해서 운율감을 형성한다 같은 경우에 현대시의 가는 길이라고 하는 작품과 연관을 지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그 다음 부분은 자 가던 새 본다 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요. 일단